네, 금요일 정치수다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조금 아직 밤긴 했지만, 네, 추석 명절 잘 쓰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네. 갑자기 그 실시간 포털 검색어에 네. 추석 인사말이 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그 예의와 격식을 갖춘 추석 인사말이 쭈루룩 떠 있는데 네네. 그 중에 맨 위에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이런 추석 인사말을 하는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네, 아무튼 별게 다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네요.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하루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어마어마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러 문건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건. 그러니까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이 문건인데요. 문건에는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3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은 이들 야권 지자체장을 국정운영 저해 세력으로 낙인 찍고 예산 삭감 등의 이제 탄압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야권 단체장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명박 정권은 이분들을 국정운영 저해 세력으로 낙인을 찍었을까요? 네, 그 문건을 보면 이제 좌편향 이념 편향성을 표출해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국책 사업과 대북 정책을 반대해 공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 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과 무분별한 대북 사업 추진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세금 급식은 무상급식을 의미합니다. 아하. 이명박 정권이 그 무상급식에 부정적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세금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건을 저도 보니까 각 지자체장별로 사유가 진짜 빼곡하게 적혀 있던데요. 네네. 정말로 이 문건에 그 적시된 내용대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정말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 방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근데 그런 차이를 국가 정체성 훼손, 국론 분열, 주민 현혹으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좀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정권이 유독 싫어했던 게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하. 먼저 문건에서의 핫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예. 예, 소개했듯이 문건에는 이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겁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추진. 아하. 이시종 충북지사, 세금급식 도 부담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 선동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다른 어떤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좀 떠오르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바로 4대강입니다. 그러니까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4대강 사업 비판 사진전을 개최. 황명선 논산시장 집중호우 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정부 비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유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시되지가 그 리스트에 박원순 시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문건 작성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상임인사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문건 작성자는 박원순과 종북 이렇게 종북을 연결시켜서 네.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태영 수원시장 박원순 지원 활동, 박원순에게 강연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 예산을 지원해 유착 행태 지속,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유착 행보, 강완목 임실 군수
지역민 대상 공개 특강을 주최하면서 박원순, 한명숙 등 좌파 야당 인물 위주로 강사진을 초청, 지역 내 종북 좌파 의식 주입, 이런 내용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 노사모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며 이런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은평 노사모, 야 진짜 깨알같이 거의 이거 사찰을 한 수준인 것 같은데. 네네. 대충 보면은 뭐 무상급식 4대강 박원순 이런 게 주요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굉장히 황당한 내용도 좀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던데요? 네네.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 이명박 정권에서 이렇게 했다. 예.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보기로 하고. 예. 근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참 쓸데없이 꼼꼼해가지고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반미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웠고요. 구청장까지 사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지역 내 마을신문 창간을 지원했다고 해서 좌파 이념 전파에 몰두한 사람. 마을신문 창간했다고요? 네네. 마을신문에는 어지간해서 무슨 정치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은 인천 여성민우회에 여성가장 자립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좌파 단체 활동 자금을 지원한 사람으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하하. 예, 그리고 김동진 전 경남 통영시장은요, 윤희상 작곡가 기념 사업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종북 인물 띄우기에 주력했다라고 단정했고요. 하하. 예,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갈등 격화를 초래한 사람.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과 대화를 했다. 반대한 것도 아니고 반대 측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우금민 당시 제주지사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사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 대화를 좀 한 거 가지고도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화를. 그렇죠. 당연히 대화를 해야죠. 근데 그걸 이유로 기회주의적 처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정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리스트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정부가 실제로 지자체를 좀 압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좀 정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각 부처를 동원해가지고 지자체장을 탄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 내용을 좀 그대로 알려드리면,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감액 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확행하라.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예산을 삭감해라. 감사원은 기관 운영을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자체를 부정하고 헌법까지 참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인데. 네네. 근데 어제 MB는 좀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이 리스트에 지금 오른 지자체장들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 법도 하더라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는 이제 경남지사였는데요. 네. 김 의원도 리스트에 올랐었습니다. 이게 김 의원의 반응은 사악한 사찰공화국이었다. 정말 분노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 김 의원을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으며 네. 좌파 단체를 편향 지원했다라고 김 의원을 리스트에 올려놓은 건데요. 예. 김 의원은 그 당시 물증은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기관을 통해 그 정도는 사찰할 것으로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또 김 의원은 그 건강한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종북 단체로 이렇게 매도했다. 하면서 당시 경남에서 벌였던 통일쌀과 통일 딸기 묘목 생산 등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부에 막혔던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면 그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리스트에 올리면서 그 좌파 인물 중용, 취임 후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 4명 전원을 좌파 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 운영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한 그 계약직 공무원 4명 중 1명인 것으로 보이는 인물의 페이스북을 제가 봤는데 예.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요. 이 시기에 나도 광산구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아하.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인 모 교수의 질문이 생각난다. 혹시 좌파는 아니시죠? 진짜로 이렇게 질문했다. 나는 내가 무슨 파인지 나도 모른다. 라고 답했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좌파는 아니시죠라고 진짜로 물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야, 이거 면접 볼 때 이거 이렇게 진짜로 충격적입니다, 진짜. 예. 네, 소위 말하는 그 사상. 그러니까요. 십자가 밟기를 시키는. 네. 어쨌든 오늘 그 소개해주신 그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뭐 국군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등등등 거의 뭐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 가능성 이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MB가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예.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적폐청산을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논리 구조가 보면 지난 9년 동안 이른바 보수 정권이 해온 행태와 너무도 같았는데요. 먼저 위기론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출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경제 위기론을 먼저 내세웠고 네. 또 항상 빠지지 않는 그 북한을 끌어오면서요.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분열하면 안 된다. 라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국론 분열로 몰아세운 겁니다. 예. 하지만 정작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 서울 삼성동 사무실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부 신문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제 그제 이렇게 뭐 좀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저희 그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예. 경호 측에서 접근 취재를 아예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출퇴근하는 모습만 이렇게 카메라에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저희 기자가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대선 개입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큰 목소리를 이렇게 던지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 이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답이 없었고요. 대신 경호 측에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는 기자를 저지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본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네. 안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본 건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의 모습과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2013년 11월 13일 퇴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포항을 이명박 대통령이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붙어가지고 예. 대선 개입 지시하셨느냐. 예. 2013년이면은 박근혜 1년 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참 좀 서슬퍼졌다고 해야 될 시기인데 네. 대선 개입 지시하셨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답을 하지 않다가 기자를 향해서 부지런도 하다 답을 하면서 기억나실 텐데요. 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예. 당시 이제 2013년 영상에 담긴 이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상이 좀 굳어 있고, 예, 네네. 좀 경직돼 있고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그 농담도 한마디 할 법한데 그죠? 뭐 이를테면 뭐, 요즘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네, 아마 뭐 이렇게. 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중환 기자는 연휴 때 어디 내려가십니까? 네, 저는 집이 광주여가지고요. 네. 네, 광주 가서 좀 쉬다 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만 갑니까? 광주가 집이고, 예. 또 큰 집이 진도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진도도 좀 다녀오지 않을까. 네. 거의 뭐 국토 대행단 수준이네요. 저랑 비슷하군요. 네. 예. 네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